지난주에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 세타가 우리가 알고 싶은 population의 파라미터라고 그러면 그거를 추정을 해요. 추정을 한다는 거는 요거는 함수예요. 함수입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들어오면 요거를 세타를 추정하는 거예요. 함수입니다. 그래서 population의 어떤 특정한 파라미터를 알고 싶다 그러면 우리가 뭐 MLE 메소드를 쓰든 어찌됐든 그거를 추정하기 위하여 에스티메이터를 만들고요. 에스티메이터를 만들면 샘플링을 통해서 데이터가 획득이 되면 그 데이터를 세타 해서 집어넣어요. 그러면 그게 어떤 오퍼레이션을 통해서 숫자를 제너레이트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세타를 추정하는 추정치가 되고요. 그래서 세타에 마이너스 세타 그리고 세타 햇의 스탠다드 에러로 나눠주면 이거는 베리언스 세타 햇이에요. 그리고 세타 햇은 unbiased estimate라고 했을 때 그랬을 때 요게 어떤 디스트리뷰션을 갖게 되고 요거를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려고 하는 거는 이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추정한 세타 햇이 얼마나 믿을 만한 건가 하는 거를 수치로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오늘 요번 주에 컨피던스 인터벌을 할 거고요. 거의 동일한 내용인데 조금 용어를 바꿔서 하는 작업이 있는데 그 테스팅 하이퍼시스입니다. 그래서 테크니컬하게 뜯어보면 컨피던스 인터벌이나 하이퍼시스 테스팅이나 똑같은 얘기인데 조금 다른 맥락에서 접근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컨피던스 인터벌이나 하이퍼시스 테스팅이나 공이 그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을 기반으로 해서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잘 이해할 보통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컨피던스 인터벌을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볼 것 같으냐면은 우리가 맨날 하는 윤석열의 지지도를 해봅시다. 그러면 어떤 기관 A라는 기관이 있고 B라는 기관이 있고 그랬을 때 A라는 데서 윤석열의 지지도를 0.3이다. 여기도 0.3이라고 할게요. 근데 잘 보면 거기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는 뭐 0.03 여기는 플러스 마이너스 0.1 그래서 여기서 유의 수준이라는 게 있고요. 유의 수준 보통 95%로 보통 많이 얘기하는데 그래서 두 기관에서 윤석열의 지지도를 조사를 해가지고 발표를 했는데 둘 다 0.3이에요. 30%예요. 근데 그 뒤에 숫자가 플러스 마이너스 0.03이고 하나는 플러스 마이너스 0.1이에요. 유의 수준으로.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쉽게 생각하면 95%의 확률로, 정확하게는 아닙니다. 다른 의미예요. 95%의 확률로 이게 여기 0. 빼기 0.3 하면은 0.27하고 여기는 0.33이 되겠죠. 여기는 0.2부터 0.4. 그죠? 그래서 첫 번째 기관에서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대표값으로 0.3이라고 했는데 그거를 인터벌로 표시를 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요. B에서는 대표값으로 0.3이라고 했지만 인터벌로 표시를 하면은 이렇게 돼요. 그러면 A 기관에서 발표한 인터벌은 굉장히 폭이 좁고요. B 기관에서 발표한 인터벌은 폭이 넓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uncertainty가 크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정확한 표현은 아닌데 요 유의 수준 95%라는 건 뭐냐면 윤석열의 지지도가 요 인터벌에 들어갈 확률이 95%다. 그건 틀린 말이에요. 그건 틀린 말이에요. 그러니까 B의 얘기가 윤석열의 지지도가 요 인터벌에 들어갈 확률이 95%다. 그거 틀린 말입니다. 정확한 얘기는 좀 지금 얘기하기가 조금 힘들어요. 조금 좀 제가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근데 그냥 포샷으로는 그렇게 이해하는 게 이해하기는 쉬워요. 그러니까 A 기관에서 인터벌을 발표를 했는데 그 인터벌에 true 윤석열의 지지도가 들어갈 확률이 95%라고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하세요. 그걸 코렉션을 해줄 겁니다. 그리고 B 기관에서는 0.2하고 0.4 사이에 들어갈 거라고 발표를 한 거고요. 그러면 윤석열의 지지도가 그 인터벌에 들어갈 확률이 95%다. 그렇게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하세요. 그게 이해하기가 쉬우니까. 그런데 엄밀하게는 다른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지금부터 하려고 하는 거는 요 인터벌을 어떻게 만드느냐, 그거를 설명을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유의 수준 95%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걸 정확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럼 요 세팅으로 생각을 해 봅시다. 그래서 A 기관하고 B 기관에서 얘기한 게 요 인터벌이 요게 짧으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넓으면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런 걸 생각을 해 봅시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윤석열의 지지도를 알기 위해서는 샘플링을 해야 돼요. X1 N개의 샘플을 뽑았어요. 그래서 N개의 데이터를 얻었습니다. 그러면 N개의 데이터가 0 아니면 1이에요. 그죠? 그러면 요 XI는 1 아니면 0이고요. 이게 1일 확률이 P고요. 0일 확률이 1-P예요. 우리가 알고 싶은 건 P예요. 그러니까 모집단에서 랜덤하게 내가 샘플링을 했을 때 그게 1일 확률이 P거든요. 그 P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거는 01, 01, 01 이런 게 있는 겁니다. 데이터로. 거기로부터 이제 우리가 P를 어떻게 에스티메이트 하냐 하면 이렇게 이게 뭐 당연히 unbiased estimate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의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을 보면
이거의 평균, 그 다음에 스탠더드 에러, 이걸로 나눠줘야죠. 이 언바이어스드 에스티메이터니까 이거는 P가 될 거고요. 스탠더드 에러를 계산해야죠. 그러면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될 게 variance of 요거거든요. 그래서 요게 스퀘어 루트를 취하면 된다고요. 요게 p 해시니까 p 해의 베리언스를 계산해서 그게 스퀘어 루트를 취한 게 스탠다드 에러예요. 그러면 여기 n분의 1은 밖으로 튀어나올 때 스퀘어가 돼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인디펜던트 샘플이라고 가정을 할 거기 때문에 코베리언스 텀은 없어요. 그리고 이게 베르누이 분포기 때문에 베리언스가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게 같으니까 여기 스퀘어가 빠졌네. 이게 같거든요. 그게 n개가 있으니까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요걸 스퀘어 루트를 취해주면 이게 스탠다드 에러예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네, 그래서 다시 써볼게요. 그래서 P 햇 빼기 그거의 평균 그리고 그거의 스탠다드 에러. 네, 이게 기본 폼이고요. P 햇이 언바이어스드 되어 있으니까 그거의 기계값은 P고요. 스탠다드 에러는 좀 전에 계산했듯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찌됐든 P 해시라는 게 썸을 많이 한 거거든요. 인디펜던트한 썸을. 그러면 상황이 좋으면 정규분포로 분사가 돼요. 이게 정규분포로 분사. 여기서 상황이 좋다는 거는 NP가 5보다 크고 N1-P가 5보다 크다는 거. 그리고 이게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이고요. 네, 근데 여기서 약간의 코렉션, 이렇게 요 밑바닥에 있는 거를 우리가 아는 퀀티티로 바꿔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근사적으로 P 대신에 P 햇으로 바꿔치기 합니다. 그러면 지금 내용을 다 정리하면 P 햇 마이너스 P 스퀘어 루트 P 햇 2 빼기 P 햇 오버 N 이게 정규분포에 가깝다는 거고요. 언제 가깝냐면 P는 모르니까 P 햇으로 해야겠죠. 이게 5보다 크고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게 정규분포니까, 표준 정규분포니까 이렇게 될 거고요. 그러면 요 숫자가 요 숫자가 표준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거고요. 근사적으로. 그러면 95% 확률로 하면은 요게 1.97인가 그럴 겁니다. 여기가 마이너스 1.97. 여기가 95%. 그러면 95%의 확률로 왼쪽에 있는 숫자는 마이너스 1.97하고 1.97 사이의 숫자, 사이에 들어가게 돼요. 이렇게? 그래서, with 95% confidence level, P hat 이게 마이너스 1.97하고 1.97 사이. 그러면 P는 어떻게 되냐면 P hat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통 어떻게 쓰냐면 P hat 플러스 마이너스 1.97 이렇게 써요. 그래서 요거를 요게 스탠다드 에러고요. 요걸 보통 G스타라고 표시하고요. 요거 곱해 준 거를 마진 오브 에러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코드를 내가 짠 게 있을 텐데 G 컨피던스 인터벌에서 이게 아까 P보다는 좀 더 간단해요. XK가 normally, approximately IID고요. 미국 베리언스가 시그마 스퀘어일 때 우리가 추정하고 싶은 게 mean이면 그때 샘플 mean 가지고 추정한다고 그랬어요. 그게 ML이었어요. 그러면 요 X바의 평균은 뮤가 되고요. 분산은 시그마 스퀘어 오버 N이래요. 그래서 센트럴 리밋 시어렘에 의해서 n이 충분히 크면 n이 30보다 크면 x바는 근사적으로 노말이고요. 평균이 뮤, 분산이 시그마 스퀘어 오버 n이에요. 그래서 이걸 뮤로 빼주고요. 그 얘기는 x바가 언바이어스 에스티메이터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스탠다드 에러가 표준 편차예요. 요거의 표준 편차. 그러니까 시그마 오버 스퀘어 루트 n 나눠준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항상 기억을 하세요. 이게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의 기본 로직인데, 이게 에스티메이터가 들어가고요. 이거의 expectation, unbiased일 경우에 세타 햇이 될 거고요. 여기에 세타 햇의 스탠다드 에러가 들어가는 형태예요. 그래서 요
요 분포가 상황에 따라서 표준 정규 분포가 되기도 하고, T 분포가 되기도 하고, F 분포가 되기도 하고, 카이스퀘어 분포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항상 이런 꼴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시그마를 모르는 경우에는 S로 대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샘플 사이즈가 충분히 크다고 그러면 30 이상을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고, 그러면 좀 전에 G스타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컨피던스 인터벌인데 표준 정규 분포를 이용하기 때문에 이걸 G 컨피던스 인터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T 분포를 이용하면 T 컨피던스 인터벌, F 분포를 이용하면 F 컨피던스 인터벌, 카이스퀘어를 이용하면 카이스퀘어 컨피던스 인터벌, 그렇게 이름을 부르면 돼요. 그래서 여기 여기 X 바가 여기 들어가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G 스타 곱하기 스탠다드 에러. 그래서 요거 G 스타하고 스탠다드 에러가 곱해준 걸 마진 오브 에러라고 부르고요. 코드를 너무 팬시하게 짜놨네요. 이 코드를 좀 보겠습니다. 여기 confidence interval simulation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컨피던스 레벨이 뭘 의미하는지 제가 시뮬레이션을 짜놨는데 여기 제목이 G Confidence Interval Simulation이에요. 자, 요걸 보세요. 요 그림을 이해하시면 돼요. 이게 30개를 샘플링을 해서 좀 전에 봤던 컨피던스 인터벌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집단이 있고요. 모집단에서 30개를 샘플링을 했고, 그래서 30개를 샘플링을 하면 요거를 계산을 해요. 그러니까 30개 x1부터 x30이 계산이 되면 여기는 30이 들어갈 거고 여기는
일정 그룹이 들어갈 거고 95%일 때 그러면 요거를 이용해서 xbar을 계산을 하는 거고요. 요걸 이용해서 s를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개 숫자가 나오고요. 그 두 개 숫자를 가지고 인터벌을 만든 거예요. 근데 그거를 여러 번 반복을 한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제 30개 샘플링을 할 때마다 컨피던스 인터벌이 이렇게 만들어진 건데요. true가 0이에요. mu가 0인 경우에 컨피던스 인터벌을 만든 건데요. 아마 정규분포에서 샘플링을 했을 것 같은데 보면 가끔가다 그 인터벌이 true 파라메타인 0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요. 네? 지금 이 경우에는 지금 이게 30개를 만들었나?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 한 30개 컨피던스 인터벌을 만든 것 같은데 그 중에 3개는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95%일까요? 아마 95% 컨피던스 인터벌 만들었을 텐데 95%라고 그러면은 이게 5% 정도는 뻑이 나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 5% 30에 5%면은 어떻게 되나? 1.5가 되나요? 그러면 뭐 많이 잡아야 2개가 뻑이 나야 되는데 여기 지금 3개 뻑이 났어요. 그죠? 이거 돌리면 또 다르게 뻑이 날 겁니다. 시드를 고정했나 모르겠네. 시드를 고정해서 돌렸군요. 지금 동일한 그림이 나오는데, 그죠? 그림이 동일하죠? 그러니까 랜덤 넘버 제너레이트 할 때 시드를 고정해서 그래요. 여기서 시드를 고정하지 말아 봅시다. 아마 여기서 시드를 고정했을 텐데, 이렇게 요거를 코멘트 처리하면 이제 시드가 고정이 안 됐어요. 그러면 이제 돌릴 때마다 컨피던스 인터벌이 다르게 제너레이트 될 거고요. 그림이 달라졌죠? 그죠? 그건 이제 시드를 고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돌릴 때마다 제너레이트 되는 데이터들이 다르게 만들어져요. 다르죠? 그래서 95% 컨피던스 인터벌이라는 거는 뭐냐면 이렇게 인터벌을 제너레이트 할 때 95%의 확률로 true를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보는 인터벌은 하나의 인터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인터벌 안에는 true 파라메타가 들어있던가 들어있지 않던가 해요. 그러니까 컨피던스 인터벌을 내가 95% 컨피던스 레벨로 만들었다고 그랬을 때 그 인터벌에 true 파라메타가 들어갈 확률이 95%가 아니고요. 그 파라메타가 들어가는 거나 안 들어가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 컨피던스 인터벌을 만드는 그 프로세스를 여러 번 반복을 하면 대체적으로 95% 정도의 인터벌이 그 파퓰레이션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고 5% 정도의 인터벌들이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인터벌은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 인터벌은 이 그림에 있는 빨간 인터벌일 수도 있고요. 검정 인터벌일 수도 있어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그 인터벌을 제너레이트 하는 프로세스가 95% 컨피던스가 있다는 거지 거기서 엔드 프로덕트로 나온 파이널 컨피던스 인터벌은 트루 파라메타를 포함하거나 포함하지 않거나 하는 거예요. 아주 다른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과자 공장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 과자 공장에서 랜덤하게 바퀴벌레를 집어넣는다고 그래요. 그러면 안 되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과자 공장에서 과자를 만드는데 벌레가 들어갈 확률이 벌레가 들어가지 않을 확률이 95%라고 그래 보죠. 그러면 5%의 확률로 과자에 벌레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과자들을 이렇게 생산을 해내면 예를 들어서 100개의 과자를 봉지를 테스트를 해보면 그 중에 95개는 벌레가 없을 거고 실제로 한 5개 정도는 벌레가 생기겠죠. 그러면 내가 그 회사 과자 봉지를 하나 들었어요. 그러면 그 과자 봉지에 뜯으면 벌레가 과자 봉지를 뜯기 전에는 벌레가 들을 확률이 5%죠. 하지만 과자를 뜯어서 보면 실제로 그 과자에는 벌레가 있거나 없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죠? 그러니까 컨피던스 인터벌도 그 만드는 프로세스가 95%의 확률로 트루 파라메타를 포함하고 있다는 거지 실제로 내가 그 과자 봉지를 뜯어서 보면 그 트루 파라메타를 포함하거나 포함하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 95% confidence라는 거는 그 과자를 만드는 그 프로세스의 confidence지 엔드 프로덕트인 과자 봉지 하나들을 뜯었을 때 벌레가 들어있느냐 안 들어있느냐 하는 확률이 95%라는 게 아니에요. 이해되셨나요? 네, 이게 제일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컨피던스 인터벌 만드는 그 프로시저가 뭐 T 분포를 사용할 수도 있고요. F 분포를 사용할 수도 있고 카이스퀘어 분포를 사용할 수도 있고 G 분포를 사용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4개의 분포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주로 4개의 분포가 나오기 때문에 그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이 G 분포냐 T 분포냐 F 분포냐 아니면 카이스퀘어 분포냐 그 샘플링 디스트리뷰션만 바뀌는 거지 그 컨피던스 인터벌을 만드는 프로세스는 또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만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 나머지 것도 동일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G 분포를 시뮬레이션 한 거고요. 여기 보면 P를 시뮬레이션 한 게 있네요. P가 제가 제일 먼저 생각했던 그 거예요. 그러면 이 경우에 0.4가 true인가 봐요. 그랬을 때 30개의 컨피던스 인터벌을 만들었고요. 그 중에 빨간 게 하나만 있는데 중간에 B네? 왜 B지? 뭔가 이슈가 있나 본데요. 오케이, 이거 T 분포고 여기는 30개 제너레이터는 다 들어가 있네요. happen to be 다 들어간 거예요. 다시 돌리면 빠질 수가 있어요. 네, 빠졌죠. 그죠? 그러니까 그 과자를 만드는 프로세스가 95%의 컨피던스가 있다는 거지 특정한 엔드 프로덕트를 보면 벌레가 들어있거나 들어있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컨피던스 인터벌을 계산한다 그러면 그거 과자 봉지 하나만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proportion confidence interval을 한번 해보죠.
제일 먼저 한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형태가 돼요. P hat 플러스 마이너스 마진 오브 에러인데 마진 오브 에러는 G 스타 곱하기 스탠다드 에러 형태예요. 음, 말이 많네. 오케이, 요거 하나만 해봅시다. 예, 요거 클릭을 하면 아마 그 칸 아카데미가 뜰 것 같은데. 네, 칸 아카데미죠. 네. 제가 맨 처음에 요 강의 노트 처음에 만들 적에 칸 아카데미를 벤치마킹해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봅시다. 아니 이거 말고 지스타 말고 컨피던스 인터벌 만드는 요걸 봅시다. 예, 최종적으로 이렇게 나오죠. 예, something 플러스 마이너스 something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어떤 사람의 핸드폰에 500곡 정도의 송이 있다고 그랬네요. 그래서 500곡 이상이 있는데 그 중에 여자 가수의 포션을 에스티메이트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곡이 한 500곡이 있고요. 그 중에 female 아티스트의 프로포션을 알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의 진도를 알고 싶은 거예요. 500명이 있고요. 그래서 거기서 샘플링을 합니다. 그래서 50개를 샘플링을 했어요. 50명을 샘플링을 했어요. 그래서 그 50명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윤석열을 지지하냐 안 하냐. 피메일 아티스트냐 아니냐. 그걸 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20명이 피메일 아티스트예요. 그러니까 봅시다. 샘플링을 50개를 했고요. 네? 샘플링을 50개를 했고요. 20명이 피메일 아티스트예요. 그래서 99% confident interval을 뽑아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P hat은 number of female artist over n이죠. 그러면 0.4죠. 그러면 P hat 플러스 마이너스 G 스타 스퀘어 루트 P hat 1 마이너스 P hat 오버 N 이렇게 되는 거예요. 99% confidence interval을 구하는 거고요. 그러면 G 스타는 여기 이렇게 G가 있으면 99 여기가 99%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0.05 0.005 여기가 0.005 그러니까 여기가 0.5% 여기가 0.5% 그죠? 그러면 요거 여기가 G스타가 됩니다. 여기가 G스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는 스태츠 놈 뭘로 할까요? 서바이벌 펑션 쓰면 될 것 같은데 서바이벌 서바이벌 펑션이 아니고 요만큼이 0.995예요. 그죠? 그렇게 해주는 요걸 찾아야 돼요. 그거는 ppf 0.995. ppf가 뭐냐면 CDF의 인버스예요. 그러니까 CDF에다 요 값을 줬을 때 여기가 0.995가 되죠. 그죠? 그러니까 0.995에다 ppf를 해주면 값이 나올 거예요. G-star. 예, 그래서 이거를 손으로 풀기를 뭐 하니까 코드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scipy의 스탯을 임포트 했고요. 컨피던스 인터벌은 0.99. 예, 알파라고 이제 나올 겁니다. 알파는 이 컨피던스 레벨의 컴플리먼트예요. 1 빼기 컨피던스 레벨이에요. 계속 나올 겁니다. 알파라고 보통 표시하고요. p햇은 20 나누기 50이고 n은 50이고 G스타는 스태츠의 놈의 ppf 1 빼기 알파 오버 2. 여기 알파가 1%고요. 그러니까 0.01이고요. 나누기 5 하면 0.5%예요. 1 빼기 0.5% 하니까 0.995예요. 그러니까 0.995, 그러니까 CDF를 계산했을 때 0.995가 나오는 G값을 찾아주는 거예요. 그게 ppf입니다. ppf가 CDF의 역함수예요. 그래서 이게 G스타고요. 마진 오브 에러는 G스타 곱하기 스퀘어 루트 P햇 곱하기 1면에서 P햇 나누기 N. 요거를 스퀘어 루트 한 거고요. 그래서 인터벌은 P햇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마진 오브 에러. 넘파이스는 그래서 지금 이게 기본적인 로직이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될 게 이게 어떤 프로세스로 나왔느냐, 그리고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그걸 이해를 하셔야. 제일 중요한 게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이 요 계산에서 어떻게 사용되었는가, 그거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나머지는 그냥 프로세스예요. 그것만 이해하면 나머지는 그냥 쭉쭉쭉쭉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이 어떻게 요 컨피던스 인터벌 계산해서
사용됐는가 그거를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나머지 것들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이 표준 정규 분포가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이 G스타를 계산할 적에 표준 정규 분포를 이용을 했어요. 근데 상황에 따라서는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이 T 분포가 나와요. 그러면 T스타가 계산이 되는 거고요. 로직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그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으로부터 어떻게 컨피던스 인터벌을 계산했느냐 그 로직만 이해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뭐 거기에 샘플링 디스트리뷰션 T 분포가 들어갈 수도 있고 F 분포가 들어갈 수도 있고 카이스퀘어 분포가 들어갈 수도 있고 뭐 다른 분포 들어갈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샘플링 디스트리뷰션만 한번 아이덴티파이가 되면 동일한 로직으로 컨피던스 인터벌을 계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제일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 이해를 하셔야 될 게 컨피던스 인터벌이 얘기를 하는 게 빵 봉지를 내가 뜯었을 때 거기에 벌레가 들어갈 내가 빵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그 빵 봉지를 뜯었을 때 거기에 벌레가 들어갈 확률이 95%라는 게 아니에요. 빵 봉지를 열면 거기에는 벌레가 들어있거나 들어있지 않거나 그래요. 그 95%라는 건 뭐냐면 빵 공장에서 빵을 만들어내는 그 프로세스의 컨피던스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장에서 그 빵 공장에서 빵을 많이 제너레이트 하는데 그 프로세스상 보면 5%의 확률로 빵에 벌레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 프로세스의 컨피던스를 의미하는 거지 어떤 특정한 빵에서 빵에 벌레가 들어있느냐 안 들어가 있느냐 그거는 벌레가 들어있으면 들어있는 거고 안 들어있으면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벌레가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러면 처음 이 이그젬플로 돌아가서 이 이그젬플로 다시 돌아가서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A라는 기관과 B라는 기관이 동일하게 윤석열의 지지도를 30%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confidence, 95% confidence band가 하나는 그 margin of error가 3%고요. 하나는 10%예요. 그게 뭘 의미하는지 생각을 해봐요. 자, 그러면 요 마진 오브 에러가 어떻게 되냐면 요 3%라는 것과 10%라는 게 마진 오브 에러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요게 1.96이고요. 요거는 똑같아요. A, B 동일합니다. 그러면 한쪽은 마진 오브 에러가 3%고 하나는 10%그 차이는 어디서 생기냐면 여기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유의수준이 작죠? 여기가 작아요. 그러면 이게 커야 됩니다. 여기가 크죠? 컨피던스 인터벌의 그 마진 오브 에러가 그러면 여기가 작아요. 그 얘기는 두 번째 기관에서는 샘플 사이즈가 작은 거고 첫 번째 기관은 샘플 사이즈가 큰 거예요. 샘플 사이즈가 크다는 거는 그만큼 돈을 많이 투여 있다는 얘기예요. 샘플을 컬렉트 하는데 돈이니까. 오케이.
오케이, 요거 해봅시다. 어덜트 메일 하이트예요. 그래서 우리가 메일 하이트에 어덜트 메일 하이트에 관심이 있어서 100명을 샘플링을 했고요. 100명을 샘플링해서 에버리지를 계산했더니 175cm가 나온 거예요. 그랬을 때 175cm고요.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 6cm예요. 그랬을 때 95% confidence interval을 뽑아라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관심 있는 건 뮤에 관심 있는 거예요. average, 그러니까 성인 남성의 average height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뭐로 에스티메이트 했냐면은 x바로 에스티메이트 했어요. x바가 얼마냐면 175고요. 그 다음에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 6이에요. 시그마가 6이에요. 그걸 이용해서 95% confidence interval을 찾으래요. 95% confidence interval. n이 필요하죠. n이 아까 100이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 95% confidence interval xbar 플러스 마이너스 g star 시그마 스퀘어 루트 n. G스타는 95%니까 저기역이 1.96이고요. 시그마 대신에 S가 들어갈 거니까 S는 6이고 N은 100이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봅시다. 코드를 봅시다. N이 100이고요. X바는 175고 S는 6이에요. 컨피던스 레벨은 95%고요. 알파는 significance 레벨이라고 부르는데 1 빼기 confidence 레벨을 알파라고 부르고요. G스타는 아까 봤던 그거예요. 스태츠의 도움에 ppf. 그래서 여기에 0.975가 들어가야 돼요. 스탠다드 에러는 시그마 스퀘어 루트 n이고 마진 오브 에러는 g 스타 곱하기 스탠다드 에러고, 그 다음에 컨피던스 인터벌은 x바 플러스 마이너스 마진 오브 에러. 마진 오브 에러는 g 스타 곱하기 스탠다드. 그래서 여기 이렇게 나왔어요. 샘플 사이즈를 50으로 줄인다고 그래봐요. 샘플 사이즈를 50으로 줄이면은 1.18이라는 숫자가 커질까요? 적어질까요? 그러니까 지금 n이 샘플 사이즈가 100인데 샘플 사이즈를 50으로 줄였어요. 그러면 1.18이라는 숫자가 커질까요? 줄어들까요? 네, 커져요. 여기 50으로 줄여봅시다. 1.66으로 커졌죠? 이걸 200으로 하면 컨피던스 밴드의 이 마진 오브 에러가 줄어들 거예요.
0.83으로 줄었죠. 그죠? 오케이. 그 다음에, T 컨피던스 인터벌은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에서 T가 사용되는 경우는, 우리가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을 보면, 우리가 G를 썼고요. 그 다음에 T를 썼고, 카이스퀘어 썼고, F를 썼어요. 근데 요거는, CLT 때문에, 오리지널이 노말이 아니어도 돼요. 오리지널이 노말이 아니어도 돼요. 근데 요거는 다 노말이어야 돼요. 오리지널이. 파퓰레이션 디스트리뷰션이 노말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사용하는데 제약 조건이 있어요. 하이스퀘어도 마찬가지고요. F도 마찬가지예요. 다음에 요거 좀 이해해야 되는데 페어 디퍼런스하고 민 디퍼런스의 차이점을 이해를 해야 돼요. 오케이. 혹은 페어 데이터라고 그래요. 이거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데이터가 before, after 이런 형태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3.6이고 9.7이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 어떤 특정한 사람이 있다고 그래 보죠. 그래서 그 특정한 사람한테 어떤 트리트먼트를 할 건데, 그래서 그 트리트먼트 하기 전에 측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트리트먼트 한 후에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관심이 있는 거는 디퍼런스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근데 요거는 mean difference는 이 before after가 아닙니다. before after가 아니고 그냥 여기 x1 mean difference example을 봅시다. 여기 pair difference라는 거. 좋으니 그냥 풀이. 네, 여기 snapping finger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요거는 칸 아카데미에서 제가 가져온 이그젬플인데 각각의 사람마다 자기가 주로 사용하는 손이 있고요. 주로 사용하지 않는 손이 있어요.
그래서 주로 사용하는 손을 이용해서 이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10초 동안에 내가 이거를 몇 번 스냅핑을 할 수 있는가, 그걸 카운팅을 하는 건데, dominant finger를 사용을 해서 해보고, 그 다음에 non-dominant finger를 이용을 해서 해보고 그랬을 때 이 차이가 있느냐, 차이가 유의미하냐 안 하냐, 그렇게 한 건데, 이걸 그렇게 생각하지 그것도 뭐 한데, 각각의 사람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dominant finger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체지방률이라고 그래보죠. 그러니까 각각의 사람마다 체지방률을 쟀어요. 체지방이 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트리트먼트를 할 건데, 트리트먼트 하기 전에 내가 체지방률을 잰 거예요. 그 다음에 요새 위고비가 핫한데, 위고비가 뭔지 아시나? 아는 사람,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모르는 게 당연할 것 같은데 비만약이에요. 그래서 체지방을 재요. 체지방을 재는데 그 다음에 위고비를 투여를 하는 겁니다. 위고비를 막 투여를 한 달, 두 달 정도 투여를 하고 이제 체지방을 재는 거예요. 이게 체지방률이라고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요 첫 번째 칼럼은 이제 위고비라는 약을 투여하기 전에 각각의 사람마다 이제 몸에 끼인 지방의 정도가 있겠죠. 예. 그 다음에 그 사람들한테 위고비를 막 뭐 한 몇 달 투여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체지방률이 얼만큼 떨어지나 그거를 확인하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떨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얼마나 위고비가 효과가 있는지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각각의 사람마다 체지방률이 떨어졌을 텐데 얼마나 떨어졌는지 그거를 이제 데이터를 뽑은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면 샘플이 투 칼럼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우리가 관심이 있는 거는 디퍼런스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예. 그래서 이 디퍼런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컨피던스 인터벌을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사람마다 DI를 계산을 하고요. 디퍼런스를 계산을 하고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G의 통계량을 이렇게 하고요. 만약에 샘플 데이터가 적다고 그러면 우리가 DI가 노말이라고 가정을 해야 될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T분포를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G스타를 사용하려면 샘플 사이즈가 30개 이상이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30개 이상이라고 그러면 이렇게 사용하면 이제 디퍼런스가 얼마나 네거티브인지 아니면 위고비가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그거를 오늘 이번 주에는 컨피던스 인터벌을 만드는 거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할 겁니다. 이 위고비가 효과가 있다 없다 그런 식으로 이번 주에는 인터벌을 만드는 거고요. 다음 주에는 그 인터벌을 만들었으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판정을 하는 거예요. 위고비가 효과가 있더라, 짱이더라, 뭐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컨피던스 인터벌하고 테스팅 하이퍼시스는 동일한 거예요. 단지 표현을 다르게 하는 것 뿐입니다. 여기서는 인터벌로 얘기를 하는 거고요. 테스팅 하이퍼시스에서는 거기서는 디시전을 해요. 위고비가 효과가 있다, 효과가 없다,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 경우에도 이 경우에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을 G로 할 건지 T로 할 건지도 상황에 따라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샘플 사이즈가 충분히 크다 그러면 우리가 G를 사용하는 거고요. 샘플링 사이즈가 작다 그러면 우리가 추가로 DI가 노말이라는 걸 가정을 하던가 아니면 노말리티를 체킹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노말리티를 체킹을 했다 그러면 이제 노말이라고 가정을 하고 그러면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은 T분포를 사용해서 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경우에 해보죠. 그러면 이제 스냅핑 핑거라고 했지만 그냥 이건 위고비 투여 전, 위고비 투여 후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 있는 숫자는 어떤 단위로 체지방률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둘, 넷, 5명이죠. 그래서 5명에 대해서 위고비 투여 전에 체지방률이 있고 위고비 투여 후에 체지방률이 있어요. 그래서 그 디퍼런스를 계산을 했고요. 그래서 이 디퍼런스가 크면 클수록 위고비가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샘플 사이즈가 5개밖에 안 되네요. 예. 예. 그러면 T분포를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T분포를 사용하려면 이게 정규분포라고 확인을 해야 되는데 오리지널 디스트리뷰션이 어찌됐든 지금 에듀케이셔널 퍼포스니까 여기서 n이 5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정규분포를 사용한다는 건 좀 맥센스 하지 않아요. 여기서 시그마가 있다고 그러면 문제가 없지만 시그마가 없어서 S를 사용할 거고 그러면 그래서 이 경우에는 n이 작아요. n이 5밖에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S를 사용할 거기 때문에 T분포를 사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T분포를 사용하려면 D가 노말이어야 됩니다. 그걸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T분포를 사용하는 건 프랙티컬하게 보면 좀 맥센스 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히스토리컬한 이유 때문에 오케이. 그래서 코드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디퍼런스를 계산을 했고요. 그러면 디퍼런스가 95866 맞나 모르겠네. 95866 여기 95866 그래서 샘플 사이즈는 5개가 되는 거고 민 디퍼런스는 요거의 평균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의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을 계산하는데 n으로 나누는 게 아니고 n-1로 나눴어요. 여기 델타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n으로 나눌 건지 n-1로 나눌 건지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1이라고 그러면 n-1로 나누는 거고요. 0이면 n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S고요. 그래서 스탠다드 에러는 스탠다드 STD 디퍼런스 나누기 샘플 사이즈 스퀘어 루트 이게 스탠다드 에러고요. T 디스프리션을 설명할 거기 때문에 디그리 오브 프리덤은 n-1이 되고요. 컨피던스 레벨은 95%, 알파 시그니피컨스 레벨은 1 컨피던스 레벨이고요. 다음에 여기 제가 옛날 코드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T 스타를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T 분포에 디그리 오브 프리덤 들어가 있습니다. T 분포에 ppf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95%면 여기가 0.975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ppf는 아까 얘기했듯이 cdf의 역함수예요.
오케이. 그 마진 오브 에러는 T 스타 곱하기 스탠다드 에러고요. 네, 컨피던스 인터벌 이렇게.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지금 여기서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이 페어드 대연 데이터에서는 각각의 사람마다 두 개의 숫자가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그 디퍼런스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가 두 개가 꼽혀 있지만 실제로는 우리는 그거를 빼서 하나의 숫자를 픽업을 하는 거예요. 그걸 페어 데이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 페어 디퍼런스라는 게 그런 의미로 저가 쓴 거고요. mean difference는 그 x 값 x1 이렇게 그러니까 US하고 카나다 이기점이 있는 것 같은데 US 파퓰레이션이 있고요. 캐나다 파퓰레이션이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샘플링을 했고 여기서 샘플링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x1바 여기서 x2바 이렇게 계산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 x1바 x2바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페어 데이터랑 다른 겁니다. 그러면 요거의 평균은 뮤1 빼기 뮤2가 되고요. 스탠다드 에러는 이렇게 돼요. 그리고 요거 정규 분포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자, 뭐 이게 기본적인 거고요. 만약에 이제 뭐가 미싱이 됐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시그마를 모른다 그러면 샘플 베리언스를 사용해야 될 텐데 그러려면 샘플 사이즈가 커야 되겠습니다. 좀 복잡한 이제 population이 노말이면 그리고 시그마를 모를 때 이퀄 베리언스인 경우하고 이퀄 베리언스가 아닌 경우로 나눠서 얘기를 하는데 이퀄 베리언스면 S1 여기 보면 여기 S1 스퀘어, S2 스퀘어 대신에 요 S1 스퀘어하고 S2 스퀘어가 기본적으로 같은 베리언스를 에스티메이트 하기 때문에 요거를 묶어서 사용하는 게 더 좋아요. 그러니까 요게 지금 X1을 샘플링 한 거고요. 요게 X2를 샘플링 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묶어 가지고 요렇게 에스티메이트 하는 게 더 좋아요. 베리언스가 같다고 그러면 그걸 풀링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풀드 샘플 베리언스가 이렇게 계산이 되고요. 그래서 여기 S1, S2 자리에 풀링을 해서 집어넣은 거고요. 이렇게 보통 안 쓰고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S1 자리하고 S2 자리에 풀링된 베리언스를 집어넣을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기 때문에 밖으로 튀어나간 거고요. 스퀘어인데 스퀘어 루트 안에서 밖으로 튀어나오니까 스퀘어가 사라졌죠. 그래서
여기 풀드 베리언스는 이 두 개의 샘플 베리언스를 모아가지고 베리언스를 계산을 한 거예요. 그래서 디그리 프리덤이 n1 플러스 n2 마이너스 2가 됩니다. 베리언스가 다르다. 베리언스가 다르다 그러면은 풀링을 사용할 수 없고요.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이렇게 주어집니다. 안 외워도 돼요. 그 시험 볼 때 우리 그 A4 용지 한 장을 치팅 시트로 사용하기로 했죠. 그죠? 안 했나요? 얘기 안 했나요? 시험 볼 때 A4 용지 앞뒤로 자기가 손으로 써서 가지고 올 수 있어요. 그리고 계산기, 공학용 계산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공학용 핸드폰은 사용할 수 없고요. 핸드폰은 인터넷이 연결되기 때문에 공학용 계산기 사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A4 용지 앞뒤로 하면 치팅 시트를 만들어서 자기가 사용할 수 있어요. 거기다 쓰면 돼요. 이거 외울 필요가 없어요. 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샘플 사이즈, 파퓰레이션 베리언스가 알려져 있으면 사용하면 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샘플 베리언스를 사용할 수밖에 없고, 근데 샘플 베리언스를 사용할 적에 샘플 사이즈가 크다 그러면 우리가 센트럴 리미트 theorem, 라지 넘버 같은 걸 사용을 해서 G로 사용할 수 있는데, 만약에 샘플 사이즈가 작다고 그러면 T 분포를 사용하겠죠. 그럴 때는 이제 두세 가지 다른 게 있는데, 이퀄 베리언스인 경우는 베리언스를 풀링을 해가지고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이렇게 나오고요. 만약에 베리언스가 다른 것 같다 그러면 풀링을 사용하지 않고 베리언스를 사용하고, 그때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이런 식으로 주어집니다. 통계하시는 분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이 디그리 오브 프리덤을 만든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지 않고 컨서버티브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라고 해서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컨피던스 인터벌을 만드는데 나는 좀 굉장히 보수적으로 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디그리 오브 프리덤을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얘기하려고 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이 투 샘플이 이렇게 US 카나다 형태로 이렇게 된 경우도 있지만, 이럴 때 하는 프로세스하고 사람 하나당 뭐 before, after, 여기 36, 27, 뭐 이런 식으로 나온 거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paired sample이라고 부르고요. 이런 경우는 two sample이라고 부릅니다. 오케이, 요 example 한번 봅시다. 그 시장에서 계란을 살 때 보면은 이게 사이즈가 비싼 게 사이즈가 크겠죠. 그리고 싼 게 좀 사이즈가 작을 거고 뭐 좌우지가. 근데
지금 이거는 미국 기준인 것 같은데, 점보 사이즈가 있고, 라지 사이즈가 있고, 레귤러 사이즈는 없나? 제가, 점보 사이즈하고 라지 사이즈가 있는데, 그게, 차이가 있느냐, 그런 걸, 에,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점보에서 샘플링을 좀 하고, 라지에서 좀 샘플링을 하고, 그래서 컨피던스 인터벌을 계산을 해야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오케이. 그래서 샘플링을 할 거고, 그래서 맞는 얘기를 다 골라라 하는 것 같은데, 여기 t 인터벌을 구성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t 인터벌은 뭐 스몰 샘플에 대해서 하는 거니까 요거는 맞는 얘기가 아니고, 어, 랜덤리 샘플링을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점보의 개수하고 라지의 개수가 굳이 같을 필요는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B만 선택하면 되겠죠. 여기 봅시다. 코드를 볼게요. 코드로. 그래서 지금 X1 바하고 X2 바가 계산이 됐고요. 예, 하나는 38.9, 하나는 38.3이에요. 그 다음에 시그마 1, 시그마 2가 S1, S2가 계산이 됐고요. N1, N2 계산이 됐어요. 오케이. 폴링을 사용했다는 얘기는 우리가 시그마가 같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S1을, 그러니까 샘플 퍼스트 파퓰레이션에서 S1을 계산을 했고요. 세컨드 파퓰레이션에서 S2를 계산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그 두 개의 베리언스가 같다고 생각을 하면 이 풀링을 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풀링하는 방법은 S1 스퀘어에다가 N1-1을 곱해주면 이게 지금 S 스퀘어라는 게 요거거든요. 그러니까 S 스퀘어에다 N-를 곱해주면 이걸 한 건데 퍼스트 샘플에 대해서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세컨드 샘플에 대해서 동일하게 했고요. 그래서 그걸 더해 준 거고요. 그 다음에 N1 플러스 N2 마이너스 2로 나눠준 거예요. Degree of Freedom은 N1 플러스 N2 마이너스 2가 된 거고요. 왜냐하면 베리언스가 같다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베리언스가 같다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샘플 베리언스를 사용하는 게 아니고 풀링을 사용을 해서 풀드 샘플 베리언스를 계산을 한 거고요. Degree of Freedom은 N1 플러스 N2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Confidence 레벨을 90%로 했기 때문에 알파는 10%가 되고요. T스타는 이렇게 아까 얘기했듯이 무게가 90%면 봅시다.
여기가 90%면 여기 T스타인데 여기가 95%야 돼요. 그러니까 95%가 되면 요거를 찾아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CDF T스타 하면 이게 95%가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0.99에 CDF 인버스가 PPF예요. PPF 하면 T스타가 돼요. 0.95 여기 PPF 하면 여기 CDF T스타 이게 PPF죠. 근데 요거하고 요거의 역관계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CDF하고 PPF는 역관계예요. 그래서 시험 볼 때는 이제 이거를 PPF를 이용을 해서 계산하라 그러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오케이, 여기 이렇게 합시다. 마이너스를 붙였네. 그러니까 여기 좀 전에 코드는 어떻게 계산한 거냐면 여기를 찾아서 마이너스를 취한 거예요. 그러지 말고 그냥 여기를 직접 구하는 걸로 바꿨습니다. 코드를. 또 그냥 놔두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하죠. 아까 하던 대로 여기 SP는 여기 넘파 SP로 취하고 그래서 여기에 SP를 밖으로 빼내고 아까 썼던 포뮬러 그대로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SP 스퀘어 계산하는 대신에 SP를 계산을 했고요. 여기 안에 있던 SP 스퀘어를 밖으로 뺐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포인트는 어디 갔나? 투 샘플이라는 것과 페어드 샘플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보면 공이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페어드 샘플에서는 요거 빼기 요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투 샘플은 실제로 이거가 다른 샘플이고 요게 다른 샘플이에요. 파퓰레이션이 다른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사람 하나하나당 before, after 여기 들어가는 겁니다. before, after.
proportion difference라는 거는 이거는 뭐 어디서 나 p hat p1 hat 빼기 p2 hat 뭐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를 에스티메이트 하기 위한 거였냐면 p1 빼기 p2의 에스티메이션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에는 이제 스탠다드 에러가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의 표준 편차. 요거의 표준 편차. 그리고 이거는 샘플 사이즈가 커야겠죠. 커서 이제 이게 G로 이렇게 에스티메이션. 그러니까 이게 공식이 복잡해 보이지만 곰곰이 씹어보면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쪽에 한쪽에는 에스티메이터가 들어가는 거고 다른 쪽에는 파라메터가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스탠다드 에러가 들어가요. 그래서 요거는 typically unbiased estimator가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estimate 하려고 하는 파라메터가 들어가고요. 요거는 에스티메이터의 표준 편차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조금 계산을 해야 되고요. 계산해 보면은 뭐 몇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요걸 만들면 그 다음에는 이쪽에 뭐가 들어갈 건지 G가 들어갈 건지 T가 들어갈 건지 카이 스퀘어가 들어갈 건지 F가 들어갈 건지 그걸 판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그거를 판단을 해야 되고요. 그러면 이게 G를 사용하는 건지 T를 사용하는 건지 카이스퀘어인지 F를 사용하는 건지 그거 판단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디그리 오브 프리덤 뭐 그런 거 뭐 디테일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것만 정확하게 픽스가 되면 그러니까 샘플링 디스트리뷰션만 정확하게 아이덴티파이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그 컨피던스 인터벌을 만드는 프로세스는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한번 그래서 대충은 얘기를 한 것 같은데 H 얘기했고 T 얘기했고 그래서 다음 시간은 저기 공일이죠. 그래서 제가 여기 엑서사이즈 문제를 최대한도로 그 모든 그 분포를 커버하도록 제가 조금 조정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비디오를 찍을게요. 비디오를 찍어서
예, 수요일 날 수업이 없으니까 그거 대체로 이 비디오를 올리겠습니다. 질문 있어요? 질문이 없으면 조금 더 해봐. mean difference 이 좋은 의자는 필요 없나 여기? 아 여기 했군요. 음, 그럼 오늘 수업 여기서 끝납시다. 질문 없으면. 애플 펜슬이 맞이었어.